안녕하세요. 최은지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농지연금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농지연금에 대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연금 부자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제도가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직장인으로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난 다음에 퇴직할 때는 연금 부자로 퇴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401k라는 연금 제도가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이용을 해서 미국 주식에 연금을 가입을 하면서 20년 또는 3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그 수익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그 효과를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큼은 그런 연금 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부분을 좀 만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연금의 종류는 제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번에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크게는 공적연금하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3층 구조로 나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적연금은 이제 우리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모두가 알고 있는 이 국민연금 그 다음에 소득 하위층에 주로 제공되는 기초연금 그 다음에 공무원이나 교직원, 군인 대상의 특수직영연금이 주어지는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에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두 가지의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 그 연금 수령액이 월 평균 한 60만 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적연금의 모든 걸 다 기대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 우리가 모두가 아는 것처럼 공적연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고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뭐 20년, 30년 이후가 되면은 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노후연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 제도도 있는데 그 연금을 어떤 주식이나 어떤 채권이나 이런 상품에 로 운영을 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에 따라서 뭐 DB형, DC형으로 나뉘는데 기본적으로 그 회사를 다니는 사람에게만 어, 그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연금을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연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연금은 이제 연금 저축, 보험, 그다음에 개인형 IRP 이렇게 있는데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특히나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5.4% 정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연금에 대해서 개인이 스스로 준비를 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 그 혜택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운용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미국의 사례를 생각을 하면서 미국의 주식 중심으로 저는 운용을 하는 게 가장 그동안의 효과가 가장 컸고 앞으로도 그 수익률이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아볼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연금이라고 생각을 좀 오타가 있는데 개인연금이라고 하면서 부동산형이라고 제가 이제 명명을 한 이유가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 이게 좀 깨졌는데 산지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연금이고 그러나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부부 합산의 공시지가가 12억 이하인 소유자고 실거주가 필요하다는 어떤 약간 어,
이런 그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주택연금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거나 아니면 다른 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게 활용해서라도 연금을 좀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지연금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농지연금의 장점에 대해서는 기존 영상이나 많은 어떤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퇴직연금을 하나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역시도 다른 선진국과 같이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수익률 차이가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이런 연금 제도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을 해서 결국에 노후에 좀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노후 그러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그 생각을 전달을 하는 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금융감독원에서 그 발행된 어떤 통계 자료인데 유형별 퇴직급여 수령 현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퇴직연금을 이제 수령을 55세부터 수령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느냐, 연금 형태로 수령하느냐 이 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왼쪽은 계좌수고 오른쪽은 금액인데 이제 계좌수라는 게 어떤 사람 개개인의 숫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계좌수 기준으로 본다면 98%가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그만큼 퇴직이 딱 되는 순간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밖에 돼버려서 결국에는 98%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매월 이렇게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좀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아실 것 같고 나의 어떤 노후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세제 혜택 부분에서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IRP 그러니까 개인형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 세제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보는 어떤 그 시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퇴직금은 3억이라고 상정을 했고 IRP 개인형으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을 1.4억이라고 생각을 했고 IRP에서 발생한 수익이 연 5%라고 해서 9,1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굉장히 큰 액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5,340만 원의 세금이 필요하게 낼 수밖에 없는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2,30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반 이하가 되는 세금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라 물론 이제 세제 혜택이 있는 부분도 장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을 해버리면은 우리의 노후가 좀 불안정해질 수도 있고 이 일시금으로 어떻게 이 퇴직금을 이제 소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노후를 보장해 줄 수도 있고 보장 못 해줄 수 있는데 어쨌든 가장 안정적인 거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운영의 문제점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역시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수익률과 결과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주요국별로 퇴직연금의 운영 현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파란색은 원리금 보장형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냥 예적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퇴직금을 예적금 형태로 지금 보유를 한다는 거고 빨간색은 미국에서는 98%에 해당하는 어떤 비율인데 어떤 투자 상품, 주식이나 채권 이런 데에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너무나 크게 납니다. 우리나라는 투자 상품 비율이 21%인데 미국은 98%가 되는 비율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수익률입니다. 이 수익률 때문에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적금이기 때문에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2.7%의 연평균 수익률을 갖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8.6%의 수익률을 갖습니다. 사실은 이제 3배가 안 되는 이런 수익률이 차이가 작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다음 장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서 복리 효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너무나 엄청난 큰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금 부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2016년부터 계속해서 연금 부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나 2019년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주식 시장이 이제 호황이 되면서 이에 따라서 수익률이 급등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401k를 가지고 있는 백만장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퇴직금 1억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 불이익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1억을 두고 매년 수익률 2.7%, 우리나라 같은 경우하고 미국의 8.6%를 기준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만큼의 지금의 1억이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해 봤습니다. 결국에 30년 후라고 생각했을 때 수익률 2.7%,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억이 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3배 차이가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작은 차이라고 볼 수 있지만 11억이 모아지는 그 결과가 됩니다. 2억과 11억, 너무나 큰 차이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11억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노후 준비가 거의 대부분 해결됐다라고 봐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 평균 11억 가지고는 월 평균 300 이상이 받을 수 있는 수치가 되기 때문에, 300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최저 생계비를 훨씬 뛰어넘는 그 금액이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차이가 왜 발생을 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은 위험하다 또는 투자는 위험하다라는 잘못된 사고와 어떤 금융 문맹에서 나오는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주위에도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식형이나 이런 투자 상품으로 운영하는 거는 너무나 위험하다, 퇴직연금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사실은 2.7%가 퇴직연금을 지켜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퇴직연금은 어, 굉장히 장기간 동안 우리가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게 실제로 이 퇴직연금을 지키는 그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여기서는 지금 퇴직연금 역시 잘 운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퇴직연금보다도 더 좋은 농지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표는 21년도에 연금 종류별 수급 현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수급자 수가 제일 많은 연금은 기초연금, 국민연금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거의 한 600만 명 정도가 되는 거고요. 국민연금 4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퇴직연금은 9천 명, 농지연금 1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집계된 숫자가. 근데 수급자 수를 보게 되면은, 수급액을 보게 되면은 기초연금은 30만 원, 국민연금은 29만 원, 중위수가 평균적인 수치라고 보면 되는데, 퇴직연금은 60만 원, 농지연금은 107만 원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농지연금이 가입자 수는 적은데 그만큼 굉장히 많은 액수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구성 비율을 보게 되면은, 뭐 기초연금, 국민연금 자체는 액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제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퇴직연금과 농지연금을 비교를 해보면,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은 가장 큰 포션이 25만 원 미만이 제일 많고요. 27% 정도 수준으로.
그 다음이 50에서 1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20년 동안 또는 30년 동안 모았던 퇴직연금을 받게 되는데 그때 받는 가장 많은 액수가 25만 원 미만 그리고 그 다음이 50에서 100만 원 미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가입한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이 50만 원 이상이 포진되어 있고 지금 가장 많은 구성비는 100에서 200만 원 사이입니다. 30.4%입니다. 그리고 200만 원 이상 역시도 22.7%씩이나 됩니다. 그리고 50에서 100만 원 사이가 25%입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은 그만큼 지금 월 300까지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긴 하지만 그 한도를 지금 지키지 않더라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월 100만 원 이상은 꾸준히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농지연금으로 귀결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퇴직연금이나 이런 개인연금 이거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해당이 되면은 당연히 신청을 해야 되겠지만 이 두 공적연금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잘 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 농지연금은 디폴트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제 영상을 보시고 동의를 하신다면은 실제로 실행을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좋고 싼 농지를 매입을 해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